안녕하세요. 자료 구조 조금 봐야 될 부분, 앞부분 쪽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항식의 덧셈 부분인데요. 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다항식의 덧셈을 할 때는 이 다항식의 차수가 같은 애들끼리 더해주잖아요. 근데 얘는 다항식의 덧셈을 할 때 차수 비교를 해줘서 이제 더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식이 있다. A하고 B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차수가 X의 천승이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처음부터 비교를 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동을 하면서 이제 얘가 제일 크다면 얘는 넣어주고 한 칸 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케이스를 가지고 케이스가 A가 B보다 작다 이러면은 이제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교를 했을 때 작다 그러면은 A가 작다 그러면은 B를 먼저 넣어주고 B를 어태치 해주고 그 다음에 B를 다음 항으로 넘겨줍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A가 더 크기 때문에 A를 여기다 넣어주고 A는 뿔뿔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비교를 다 해준 다음에 이제 계산이 다 끝나고 남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스타트 A를 해주면서 얘를 이제 뒤로 넘기고 나머지 애들을 뒤에다가 붙여주는 피니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B와 피니쉬 B 해서 스타트 A, 피니쉬 B. 네, 이거 배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게 들어갈 때는 계산을 해주고 지금 형태를 보니까 얘가 지금 천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이 들어가요. 1이 B가 뿔뿔 됐으니까 여기 와 있겠죠. 얘는 그 다음 얘는 여기 와 있고요. 이렇게 배열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제 얘랑 얘랑 이제 포인터로 이동을 해서 서로 맞으면 연산을 해주는데 여기 어베일에 연산 결과를 어베일에 넣어주는데 어베일에 이제 뿔뿔을 해면서 이제 여기는 계산 값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이제 지수가 들어가게 되죠. 희소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0이나 여기가 이제 콜과 로우를 바꿔줘요, 여기서. 그래서 얘는 일단 왜 쓰냐면 여기 있는 이런 배열이 만약에 주어졌다 했을 때 0이 많잖아요. 0이 많은데 이거를 다 이렇게 저장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이거를 그럼 조금 더 쉽게 저장을 하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0,0에는 15가 들어있고 0,3에는 22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는데 얘는 이제 전치 행렬로 전치를 해서 행과 열을 바꿔서 이 0과 0을 있는 애를 여기다 모으고 그 다음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열이 행이 돼서 맞죠. 행이 열이 행이 되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해서 빠른 전치 행렬이라고 해서 얘가 로우턴과 스타팅 포인트로 스타팅 포스로 이제 저장을 해줘서 이게 이제 시작 위치까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행렬을 하나 더 쓰는 건데 로우텀이면은 이 행렬에 두 개고 두 개의 0이 아닌 원소가 있는 거고 스타팅 포스는 이게 그 시작이 1번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는 한 개의 0이 아닌 존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3이다. 그거 시작이 3인 것보다는 이제 개수대로 누적이 되는 거죠. 네, 1, 2, 3, 4, 5, 6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는 이렇게 가면서 배열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가 만약에 스타팅 포인트가 이제 3이면 여기 3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4이면은 4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수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J 같은 경우에는 이게 AI의 콜 열의 배열의 열의 스타팅 포스의 뿔뿔이다 하면은 이제 얘가 더해지면서 얘네 둘이 더해지면서 누적이 되는 거죠. 다음 스타팅 포스에. 네, 패턴 매칭이에요. 이거는 이 엔파인드 여기
함수에서의 역할은 이 패턴이 있어요. 패턴과 이 스트링이 일치를 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얘는 여기서 보잖아요. 그럼 엔드 매치랑 패턴의 라스트 P랑 일치를 하면 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얘는 좀 일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일치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딱딱 비교를 하는데 얘는 일치를 안 하고 얘는 일치를 하네? 그러면 얘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일치하면은 오케이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주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건데, 얘는 일치를 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A랑 맞는가 확인을 해요. 그 부분이 J가 패턴 라스트 P보다 작고 스트링 I랑 패턴 스트링 I 얘랑 똑같을 때 일치하면 J랑 I랑 둘 다 뿔뿔을 해줄 거야. J랑 I랑 둘 다 뿔뿔을 해줄 거야. 근데 여기 일치하지 않네? 그러면은 이 일치한다는 조건에서 포문에서 탈출을 해서 그냥 스타트로 해서 이제 얘는 일치 안함 첫 번째 자리 그냥 어떤 건도 -1을 그냥 리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치하는 조건은 이 J랑 라스트 P랑 일치했을 때 얘는 OK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P매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앞에서부터 이동을 하면서 얘가 패턴이랑 스트링이랑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얘는 스트링이고 얘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으로 계속 비교를 해주게 되는데 이 스트링과 패턴이 이제 끝까지 가기 전까지 계속 계속 돌아요. while 조건 동안 계속 돌아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스트링 i랑 패턴 j랑 일치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부터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else if로 가서 얘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i를 뿔뿔해. 그래서 i를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얘랑 둘이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보니까 다시 while로 처음부터 비교를 하니까 얘는 일치를 해요, d를. 그래서 얘는 i 뿔뿔 j 뿔뿔해서 i랑 j랑 둘 다 한 가씩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else if라 SF가 아니죠. 그 다음에 S, J 일치 싹 다 일치를 하는데 7까지 일치했어요. 그러면은 J, I 뿔뿔 있으니까 I랑 J랑 둘 다 여기 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X랑 G라서 일치하지 않아서 1번 조건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으로 가서 else if로 확인하겠죠. J가 0인가? J가 0은 아니죠. 그럼 J가 0이 아니어서 else if를 수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else, J 이때 실패 함수를 가동하는 건데, 실패 함수는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최초로 얘랑 일치했던 이전에 일치했던 그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그럼 결국엔 2가 나오게 되는데 2는 2까지는 여기까지는 일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주냐? 이 식에 맞춰서 계산해주면 되는데 failure j 빼기 1 플러스 1 이게 뭐냐면 이제 j는 8이잖아요. 이제 뿔뿔해서 8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8 빼기 1은 7이니까 failure 7이 1이니까 1 더하기 1 그리고 1 더하기 1 해서 이제 얘 페일러는 2예요. 그럼 이제 얘는 2까지 일치는 했다. 그래서 DS 내전에 이 두 개는 일치했다는 말이어서 여기부터 앞에 두 개 이후부터 다시 비교를 시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쭉쭉 갔다가 드디어 여기 일치하는 애를 찾았어요. 그럼 종료 조건이 뭐냐? 이 리턴 얘를 해줘요. J가 끝까지 가서 J 뿔뿔 해주면서 가겠죠? J가 끝까지 가서 len P의 마지막 애랑 일치해? 얘랑 일치하니? 그래서 일치하는데? 하면은 true면은 얘는 지금 3학년 선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음표 땡땡을 써서 i 빼기 len P랑 마이너스 얘가 참이면 i 빼기 len P 시작 주소 이 패턴 매칭의 시작 주소인 9를 반환해. 그렇지 않으면 얘는 실패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반환해 입니다. 끝까지 이제 일치하는 패턴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패턴 매칭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패턴 실패 함수를 구해라 하면은 얘가 이제 일치하는 게 없으면 계속 마이너스 1로 갔다가 얘가 일치해요. 0으로 일치하고 얘도 B가 일치해요. 앞에 거랑 일치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A는 일치하지 않죠. 왜냐면 일치하네요. 일치해요. 그리고 A는 근데 A, B, A, B, A, B가 나와야 될 차인데 일치하지 않으니까 얘는
여기서 실패 함수를 구해주게 되는데 얘는 이 실패 함수가 내 이전에 최초로 내 이전까지 몇 개가 일치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일치하는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0이 돼. 0이 돼야겠죠? 0. 0까지는 일치하니까. 그럼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앞에 있는 a랑 일치하니까 0이 돼요. 그리고 플러스 1에 대해서 해줘서 1이 되고 얘도 a 일치하니까 2가 되는데 얘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처음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이유는 a가 여기 맨 첫 번째 a랑은 일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 앞에 어디까지 일치하는가? 내 앞에 그럼 얘가 4라는 얘기는 4번까지는 내 앞에 4개는 다 일치해. A, B, AA는 다 일치해.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문제로 이런 식으로 종료 조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넘어가서 네, 이런 스택과 큐가 조금 걸려서 스택과 큐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 볼게요. 스택의 원소 삽입할 때 처음에 이제 탑은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뿔뿔을 해주면서 하는데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데 삽입할 때 여기가 뿔뿔 탑이게 되면 이때 마이너스 1 자리는 뿔뿔 하게 되면은 플러스를 한 다음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자리는 비어 있겠죠. 근데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워지고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나가고 탑이 리턴 스택 탑 한 다음에 빼기 탑을 나간 다음에 빼기니까 먼저 탑을 리턴으로 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종료 조건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탑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울 게 없다 해서 네, 이때 종료 조건은 탑이 마이너스 1이고 요거 중요해요. 이게 탑이 스택에 푸시를 했을 때 꽉 차게 되는 경우는 탑이 이 맥스 스택보다 마이너스 1 했을 때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더 그것보다 같거나 커지는 경우가 이제 얘가 풀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00개라고 치면은 100까지가 아니고 99까지이기 때문이에요. 네. 맥스 스택 사이즈로 하니까 내가 사이즈가 100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1부터 99까지죠. 100이니까. 그리고 Q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때 우리는 사용하는 게 이게 리어는 이제 보통은 맨 뒤를 꼬리를 가리키고 프론트는 제일 앞을 가리키는데 얘는 우리가 뿔뿔을 해주면서 넣는 경우도 있고 물론 뒤에서 넣은 다음에 뿔뿔을 해주는 경우도 코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리어의 위치가 만약에 add q를 함수로 호출해서 하는 거라면 메인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포인터를 붙여줘야 된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max q 사이즈 마이너스 1이다. 네, 마이너스 1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꼭 바뀔 필요가 있는 애들 우리는 삭제를 할 때는 이렇게 q가 있으면은 삽입은 리어가 이동을 하면서 넣고 이동하고 R 뿔뿔 해준 다음에 넣잖아요. 근데 우리가 삭제를 할 때는 이렇게 프론트를 이동함으로써 삭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얘는 프론트에 포인터를 꼭 붙여줘야 되고 이럴 때 이제 Q에 뿔뿔 해줄 때도 이 포인터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두 줄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게 흔한 표현이잖아요. 리어에 이거 삽입할 때 리어에 아이템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어 플러스 1을 해준다는 건데 이거 먼저 해줘야겠네요. 얘를 먼저 해주고 리어 플러스 1을 넣어준다. 뭐 요런 거. 네. 이거를 두 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리어 플러스 1 해주는데 얘는 원형 같은 경우에는 리어 플러스 1에 그 퍼센트를 해줘야 이게 원형이니까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남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리어 플러스 1을 해주는 것이 아닌 리어 플러스 1에 나누기 n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아마 이 뒤에서도 네, 맥스 큐 사이즈로 나눠주죠. 네,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탑에 꼭 뿔뿔할 때 얘네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들어갈 때 탑에 가로를 쓰고 앞에 이 별 연산자, 포인터 연산자를 써줘야 됩니다. 물론 Q도 마찬가지고요. 이 포인터 가고 가로, 가로 탑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어도 마찬가지로 리어 쓸 때 이렇게 포인터 뿔뿔 포인터 리어 이게 맞나요? 뿔뿔 포인터 탑. 일단 답으로는 가로 앞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원형 Q 같은 경우에는 이 원형 Q니까 크기로 나눈다. 크기로 나누고 이거는 이제 전체 노드를 반환하는 건데 얘는 딱 하나만 리턴을 하려고 할 때는 노드의 링크에 이제 어베이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어베이를 노드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얘는 앞에다 넣어주고 노드를 이렇게 넣어주고 어베이를 넣어주고 얘를 어베이로 해주면은 하나만 반환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원형 리스트 전체를 어베이로 반환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PTR이 존재한다. PTR이네요. 이중 포인터. PTR이 존재한다. 그러면 템프에 PTR에 링크를 해줘요. 템프에 PTR에 링크. 템프에 PTR에 링크를 담아놓고 템프에 PTR 링크를 담아놔요. 그럼 얘를 담아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템프에 담아놨던 위치를 이제 어베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시작을 얘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PTR의 링크를 어베일로 하고 그다음 어베일에 템프를 넣어요. 그래서 템프로 지정해주고 얘가 PTR이죠. PTR의 링크는 PTR의 링크. 다시. 그러면 템프는 PTR의 링크인데 여긴데 PTR의 링크는 어베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템프가 어베일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요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랑 팝 연산을 스택으로 구현을 할 때 푸시 같은 경우는 스택에 삽입되는 값이 있고 PTR의 넥스트는 널이죠. 왜냐면 비어있는 경우는 첫 번째로 들어가니까. 근데 비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얘가 PTR의 넥스트를 탑으로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탑을 PTR로 바꿔줘야 되겠죠. 새로운 탑이 형성되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팝을 할 거예요. 뺄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탑이 널이에요. 그러면 뺄 게 없잖아요. 그럼 empty 나 해주고 만약에 이제 뺄 게 있어요. 그러면은 i 키에 내가 반환할 애를 항상 담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탑에 있는 애를 하나 내보낼 거니까 탑의 밸류를 여기 i 키에다가 담고 그 다음에 이제 PTR이 탑을 가리켜요. 그죠? PTR이 탑을 가리키고 탑은 바뀌어요. 탑이 넥스트로. 그럼 탑이 한 칸 낮아지겠죠. 그리고 프리 PTR 얘가 가리키는 얘는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리턴 i키 내가 지워버리는 애를 반환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뭐 수식의 계산을 할 때 이런 여기서 수식 계산을 해주는데 이때는 우리가 수식을 오퍼랜드로 받았을 때 얘가 문자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주는 코드 요거는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심볼 빼기 0, 0은 아스키 코드로 48 빼줘서 계산을 합니다. 숫자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이, 중이, 후이, 연산이고 이때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을 했지만 얘는 항상 같거나 작은 애가 내 뒤로 들어오면은 나는 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플러스가 들어왔는데 나보다 곱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낮잖아요. 그럼 얘는 나가요. 그러면 더하기가 남아요. 근데 얘네 둘이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얘가 나가죠. 그럼 플러스가 남죠. 근데 만약에 내 뒤에 또 작은 애가 나왔어요. 큰 애가 왔어요. 그럼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쌓이는데 같은 애가 들어왔어요. 나누기. 그럴 때는 얘가 나간다.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들어온 애 말고 원래 있던 애가 나간다. 뭐 이런 애들은 공존이 가능하죠. 왜냐면 더 큰 애가 들어왔으니까 우선순위. 같은 애가 들어오면 내가 나간다.
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트리 전까지 얘기를 해봤고 이것도 리스트로도 표현이 되는 트리고 내부 경로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 노드까지의 거리인데 이제 여기 뒤에 단말 노드까지가 아니고 그냥 내부의 노드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 1 더하기 2, 둘 더하기 3 더하기 4 하나 그리고 둘 그래서 A부터 B까지 하나 그리고 A, B, D 둘 그리고 A, B, E, E 그리고 여기 A, C, F 둘 A, C, 1 이런 식으로 각각의 노드까지의 거리를 더해주는 건데 외부는 하나, 둘, 셋 여기까지의 거리 각각의 노드 거리를 다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해서 3이 지금 몇이에요? 3이 지금 이만큼이고 여기만 둘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네, 트리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래프에서 봐야 될 거는 이런 강량 연결 사이클 있는 것 이런 거고 그 인점 다중 리스트 요럴 때는 다중 인점 리스트 이거 보면은 지금 요런 연결 구조에서 0과 연결된 애는 N1, N2, N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1과 연결된 애는 N1, N1과 연결되는 N1, N4, N5 이런 식으로 연결이 쫙 돼 있는 연결 간선들을 써주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다중 인점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 간선과 처음에 이제 간선 기준으로 썼을 때 간선에 연결된 정점이 정점 0이잖아요. N1, 0. 0이고 이 N1 같은 경우에는 0과 1에 연결되는 애니까 0, 1을 써주는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뭐냐 이거는 N1과 연결된 애 다음 간선을 써주는 건데 지금 위에서 정보를 보면 N1 다음에는 N2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N1 다음에 N4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N2, N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고 N2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0과 2가 연결된 애다 해서 0과 2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2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N3, N4가 있죠? 그래서 그걸 또 N3, N4 써줍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뭐 이거 없다는 건가? 하면은 볼까요? N3 같은 경우에는 지금 0과 3이 연결된 애고 N3은 지금 끝이에요. 뭐 뒤에 연결된 애가 N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N은 없다. 뒤에 연결된 애가 없다. 그래서 없고 그 다음에 N5가 들어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접 다중 리스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그냥 쉽게 이제 1, N, 0, 네, 0, 1, 2, 3, 4, 5 써놓고 1과 이제 1에서 나가는 애, 진출, 이게 N1과 N5잖아요. 그래서 N1과 N5고 우리가 그 간선별로 이렇게 다중 리스트를 만들면 간선이 N1일 경우에는 얘가 1에서 0으로 가는 간선인데 얘는 N1 다음에 있는 애가 N5잖아요. 그래서 N5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엔 또 없으니까 여기다 비워놓는다. 네, 그래서 보통 여기도 채워놓고 하는데 네, 그건 조건이 주어지겠죠? 네, 그리고 기피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이다.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을 만큼 깊게 가는 것이다. 네, 방문 순서, 시간 복잡도는 인접 리스트는 5의 n제곱이고 이런 리스트로 표현했을 때 그리고 인접 행렬로 표현했을 때는 비교를 이제 열마다 이렇게 행마다 다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n 곱하기 5의 n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의 특성상 얘는 DFS를 계속 출력해서 더 깊게 가는 거죠. 아직 방문하지 않는 노드까지. 너비우선은 최대한 넓게 다 방문을 하는 거고 코드를 보면은 이 내 주변에 있는 정점 중에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골라서 추가를 해줍니다. if 네 이거 방문하지 않은 애가 있다면 add를 해줘라. 그래서 이거는 보통 q로 풀게 되고 얘도 시간 복잡도는 n제곱입니다. 우리가 이중결합 그래프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거. 일단 단절점의 개념은 내가 만약에 나와 연결된 간선을 다 지웠을 때 나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묶여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얘는 단절을 해버리는 단절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3이라는
3이라는 정점에 가운데 있는 얘에 관련되어 있는 간선을 다 지우면 얘는 여기에 있는 요소와 여기에 있는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3은 단절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냐? 깊이 우선 탐색으로 우리가 DFN을 구한 다음에 깊이 우선과 로우 값을 구해줍니다. 이 백간선이 있는 경우에는 로우 값이 백간선에서 갈 수 있는 곳에 DFN 값을 여기서 가져서 로우 값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절점을 구해주는 조건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식의 로우 값보다 자신의 DFN보다 자식의 로우 값이 크거나 같은 경우. 네, 어디다 써놨죠? 어디다 써놨을까요? 여기가 아닌가요? 네, 여기 썼네요. 네, 여기 조건이 자식의 로우 값이 자신의 DFN보다 같거나 큰 경우,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처럼 루트도 가능한데요. 루트도 자식이 더 큰 로우 값을 가지니까 얘도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얘는 루트가 2개 이상의 자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해당이 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로우 값이 3이고 자신의 DFN은 2죠. 그러면은 내가 자식보다 더 작아. 더 로우 값이 DFN이 더 작아. 그럼 1번도 해당이 되는 거고 5번 같은 경우에도 자식의 로우 값이 더 크기 때문에 5번도 단절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절점을 기준으로 이제 묶어서 표현한 게 이제 이중 결합 요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단절점이 있으면 단절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최대 이중 결합 부분 그래프예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묶이면은 나 외에 하나만 포함할 수 있게 최대로 묶는 거예요. 만약에 막 이게 2개 이상 이렇게 묶였으면은 요소가 3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묶습니다. 네, 이게 이중 결합 그래프고 그 다음에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크루스칼 같은 거는 시작 정점이 없는 애고 프림 같은 경우에는 시작 정점이 있고 종료 조건은 크루스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왔죠. 패스. 그리고 프림 같은 경우에는 시작 정점이 꼭 주어진 애고 아직 선택이 안 된 애들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골라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 중에 선택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크루스칼 같은 거는 고려되지 않은 간선을 물어보기도 하죠. 얘는 사이클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얘는 애초에 이게 여기서 위에서 선택을 할 때 이 시작 정점이 주어지고 사이클이 애초에 없도록 하기 때문에 방문을 하지 않는 애들을 지금 고르잖아요. 아예 U를. 그래서 UV 방문한 애와 방문하지 않은 애를 고르니까 얘네 애초에 사이클이 있을 수가 없죠. 얘네들은 방문한 애들이니까 이미. 그래서 여기서 얘는 이 조건에서 얘는 아예 사이클을 애초에 방지를 합니다. 네, 솔링 같은 경우에는 1차 포문을 돌 때 처음으로 나와 연결된 최저 비용 간선을 고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문을 돌았을 때는 이제 최소 비용 간선 마이너스 1을 충족할 때까지 얘가 추가가 되겠죠. 다른 간선들이. 다이스트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보면 다이스트라가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마지막 정점은 선택이 되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작은 비용의 간선이어서 얘는 다이스트라는 목적지부터 각 정점까지 가는 제일 작은 비용을 골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그러면 주어진 점부터 0부터 이제 갈 수 있는 제일 작은 비용을 골라서 거기 그 정점으로부터 또 갱신 가능한 애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바로 가는 것보다 돌아서 가는 게 더 작아요. 근데 얘가 2번이에요. 그래서 2번이 선택됐는데 선택되기 전에는 내가 바로 가는 비싼 비용밖에 몰랐는데 내가 돌아가니까 더 빠르네? 한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내가 원래 3에서 1까지 갈 때, 0에서 1까지 갈 때, 0에서 1까지 가는 방법이 50만큼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1을 거쳐서 가. 내가 0에서 1을 갈 때 내가 뭐 거쳐서 가? 3을 거쳐서 가? 3을 거쳐서 갈 수가 있나? 0에서?
0에서 제일 가까운 네, 2하고 3을 둘 다 거칠 수가 있죠. 0, 2, 3, 4 이렇게 하면은 10 더하기 15 더하기 20이니까 45만 원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쳐서 갔을 때 더 적은 비용이면 이렇게 갱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네, 유니온 파인드 작년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하나씩 거쳐서 갈 때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갱신 가능한 애를.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0에서 0 갈 때, 0에서 1 갈 때. 최소 비용. 0에서 1 갈 때 최소 비용. 그래서 정점, 내가 만약에 0에서 1을 갈 때 7만큼 들었어요. 근데 내가 거쳐서 가는 점이 더 적어요. 그럼 0에서 2하고 5 거쳐서 가서 5만큼밖에 안 들잖아요. 1에서 0 가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7이었는데 내가 4를 정점에서 이제 거쳐갈 때 검사해주면은 이제 7이 5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하나의 팁은 이렇게 0을 거쳐서 가는 경로에는 이렇게 0과 대각선 당연히 아니죠. 0에는 0열과 0행에는 바뀌지 않는다. 1을 거쳐서 갈 때 갱신되는 거에는 이거 지금 여기서 이 1열, 1행 1열과 대각선에서 바뀌는 거 없죠? 그걸 제외하고 반드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AOE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얼리와 레이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요. 임계 경로를 구해서 임계 경로 얼리와 레이트는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레이트는 가장 최대한 느리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뺐을 때 0이면 그게 이제 임계 경로에 해당되는 A입니다. 위성정렬은 코드가 지금 설명하기는 좀 복잡한 코드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냥 위상 순서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그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그리고 정렬이 이제 힙, 삽입이 있죠. 힙, 뭐 기수 정렬도 있고, 네, 기수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 여기 이서코 책 따라가면은 되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프론트는 시작을 말해주고 리얼은 끝을 말을 해주고 링크는 그걸 연결해줘요. 만약에 기수 정렬은 우리가 그냥 보통 아는 형태가 0, 1, 2, 3, 4 쭉쭉 있으면은 0으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부터 검사를 하면은 0으로 끝난 애들, 1로 끝난 애들, 2로 끝난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179, 100, 859, 9가 들어오면은 9로 끝나는 애의 179 그리고 연결이 되죠. 859, 9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그 연결을 담당한 애가 이 링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179가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얘가 1이기 때문에 프론트는 1이 들어가요. 코드에서 보면은 지금 링크가 어디 있습니까? 링크. 처음에 이제 B를 0으로 다 초기화를 해줍니다. 네, 프론트 B는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이거는 틀린 거예요. 밑에 틀린 거고 밑에 고친 거고 네, B는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링크도 뿔뿔을 해주면서 여기서 링크에 뿔뿔을 해주면서 링크 어디였죠? 네, 여기서 링크를 해주네요. 링크를 뿔뿔을 해주면서 여기서 링크는 처음에 1에 2 넣고 1부터 시작해요.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넣어줘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첫 번째로 1이 들어왔다. 그럼 9다. 9, 8, 6, 3이잖아요. 1의 자리가. 9, 4, 5, 9, 1, 3. 그러면 9에 1 들어가고 8에 2 들어가고 6에 3 들어가고 4에 3 들어가고 3에 4 들어가고 그리고 5에 9 들어가고 뭐예요? 5에 9 들어가잖아요. 9에 5 들어가는 건데 지금 얘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9가 9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가 링크로 들어간다. 링크로 들어가죠. 그래서 링크 1을 여기다 저장하면은 1에 가면은 5번에 있는 애가 여기 링크 연결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또 9가 들어오면 또 겹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이 8에다가 저장을 하게 돼요. 왜 8이냐? 이 8번이 5번으로 가서 링크는 5번으로 가서 8번이 있다 확인해주기 위해서 1, 5, 8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은 이게 라스트랑 뭐가 있죠?
라스트가 있고 여기 뭐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 퍼스트는 프론트 빈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게 0이 아닐 동안 뿔뿔을 해라. 그런데 0이 처음에 프론트는 0이 있기 때문에 퍼스트가 첫 자리는 여기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 결국 뭐 해주는 거냐? 얘가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기수 정렬을 해줄 때 0, 1, 2, 3, 4, 9까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출력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통해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힙코드에서는 네, 여기서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얘가 최대 힙을 만드는 애인데 밑에서부터 이제 호출을 한 애가 이제 끝에서 끝이 있으면은 끝에서 이렇게 부모부터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자식하고 비교를 해서 자식이 더 크면은 큰 애랑 얘랑 바꿔야겠죠. 그래서 자식 더 큰 애로 차이드 뿔뿔해서 자식 두 개 비교해서 큰 애 뿔뿔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루트가 더 큰 애예요. 그럼 자식하고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브레이크를 한다. 브레이크를 하면은 Y문을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얘는 차이드 나누기 2 여기다가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차이드는 밑으로 더 내려가서 이제 비교를 또 해주겠죠. 이 자식하고 또 비교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또 자식하고 비교를 해요. 만약에 다 비교를 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여기로 나와서 차이드 나누기 2에 템플을 넣어준다. 이게 뭐 무슨 상황이냐. 네, 이거 예시가 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얘가 네, 뭐 26, 5, 77, 1, 61, 11, 59, 15, 48, 19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얘가 처음으로 이 5에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1, 2, 3, 4, 5. 네, 여기서부터 비교를 해서 얘는 더 크니까 루트 크니까 이제 리턴을 해요. 그리고 얘는 바꿔주겠죠. 왜냐면 48이 더 크니까 얘가 내려와요. 그리고 77 같은 경우에는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안 해주는데 이제 여기서 얘를 수행해줬을 때는 61이 올라가요. 근데 5는 19보다 작기 때문에 5는 끝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네, 내려갈 때까지 차일드를 곱하기 1을 해서 그 다음 차일드를 얘로 지정해주고 얘랑 비교를 해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얘를 61을 여기다 복사를 해주죠. 그 다음에 19를 여기다 복사를 해주고 그러면은 얘 5는 템프에 들어갔다가 템프가 차일드가 더 밑으로 내려가요. 곱하기 1을 해서 차일드가 그럼 차일드 나누기 2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템프인 5를 넣어줘서 이 세 자리가 지금 다 교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요 코드 중요합니다. 요 코드 기억하세요. 차일드 나누기 2에 차일드를 넣어주고 차일드 곱하기 2를 해준다. 마지막엔 차일드 나누기 2에 템플을 넣어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싱이 있습니다. 해싱은 요 재해싱 2차 조사법. 2차 조사법은 이렇게 칸을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재해싱 같은 경우는 HK 플러스 I 곱하기 H 박 K라는 거. 네, 요거는 이제 주어지는 함수죠. 네, 이거를 기억하면 되고요. 동적 해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한 비트로만 구별이 되던 걸 이제 여기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잘 기억해요. 값의 최우측 비트부터 하냐, 왼쪽 비트부터 하냐, 오른쪽 비트부터 하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들어갔을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하면은 이제 얘가 재해싱을 해주는 거죠. 재해싱? 네, 확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확장을 해서 두 비트로서 이제 구별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두 비트로 가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얘가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그 비트로만 구별이 가능한 애다. 굳이 들어온 얘네만 분할을 해주면 되지. 얘 있는데 굳이 얘를 딴 데로 가리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분할을 아직 안 한 애는 자기의 원래의 리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이 전체는 3비트로 구별이 됐지만 사실 얘네 개개인은 다 깊이가 다른 거죠. 2비트로 구별된 애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럴 때는 최대한 그 원래의 빈칸을 활용하되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분할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구별이 되는 깊이들을 지역 깊이라고 해주고 여기서 3비트는 전역 깊이다. 얘 중에는 이제 68 같은 경우에는 0 하나만으로도 68이 구별이 돼요. 0으로 끝나는 애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또 0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는 또 새로 분할이 되겠죠. 근데 지금 0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네는 한 비트로만도 충분히 구별이 된다. 그래서 지역 깊이가 1 비트다.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내부 노드, 외부 노드 했는데 이원 탐색 트리의 총 비용 같은 경우에는 탐색 횟수, 탐색의 그런 평균 비교 횟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레벨 곱하기 확률을 해주면 되는데 이원 탐색 트리의 총 비용을 구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실패 노드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실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벨이 2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히 실패 함수는 곱하기 레벨 1로 해준다. 빼기 1을 해준다. 레벨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레벨이 하나, 둘, 셋, 3이지만 얘는 레벨이 2다. 2로 곱해줘야 된다. 꼭 계산 실수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AVL 트리 같은 경우에는 네, 회전이 있고 우리 균형 인수가 2 이상이면은 네, 얘는 회전을 해줘야 되는 거고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균형이 깨진 데는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뭐 균형 인수가 근데 1보다 높이 차이가 1 이하인데 만약에 그게 1 이상이 된다. 1 이상이 2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얘는 균형이 깨지는 애인 거죠. 그래서 회전이 필요하다. 레드 블랙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구조화 또는 색변환을 하는데 이때 3촌 노드를 확인을 해서 얘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레드끼리는 같은 방에 있을 수가 없는데 3촌 노드가 검정이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재구조화를 해주고요. 얘는 3촌 노드가 얘도 검정이네요. 근데 만약에 레드다. 3촌 노드가 레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 위에 있는 부모가 같은 애들은 다 색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다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색을 바꿔 나가다 이게 부모가 같은 애들은 이게 색 같이 바꿔요. 근데 또 레드로 바꾸면은 또 위에가 레드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충돌인 경우에는 이 삼촌을 또 봐요. 그래서 삼촌을 봐서 삼촌이 검정이네. 그러면은 이때 또 다시 재구조화 이거를 해당되는 애를 재구조화 해주고 얘를 다시 재구조화 해줍니다. 이제 재구조화 해서 얘가 둘 다 빨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얘는 충돌이 아닌데? 아니죠? 네. 그래서 얘네도 이런 식으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그 3점 노드를 보고 확인을 해준다. 스플레이 트리 같은 경우에는 탐색 노트를 루트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삽입을 할 경우에는 5를 삽입해요. 그럼 5를 제일 위로 올려줘요. 그래서 5가 제일 위로 올려주는데 이렇게 3개씩 묶어서 5를 위로 그 다음에 또 5를 포함하게 묶어서 얘를 이렇게 이럴 때는 5가 제일 작죠? 근데 얘를 5를 포함하게 묶어요. 그러면은 5, 6, 7 해서 5를 어떻게 위로 보내주죠? 5를 5보다 작다. 그러면은 1, 9, 8, 2, 5 6 5를 기준으로 5를 제일 위로 올려주고 6, 7을 밑으로 내리면 되겠네요. 얘를 내려요. 그리고 또 묶어서 얘를 또 위로 보내주고 최대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삭제 같은 경우에는 삭제는 얘가 삭제했을 때 내 위에 있는 내 부모 노드를 최대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빅과 스몰이 있는데 얘는 스몰하고 빅이 있어서 그냥 이 빅과 스몰 위에 있는 애 1, 9를 해주고 왼쪽 오른쪽으로 밑에 있는 걸 점점 8은 여기다 빼서 채워주고 2 여기다 채워주고 7은 뭐예요? 7은 8보다 작죠? 네, 7은 8보다 작고 네, 근데 이게 같은 방향은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8, 2가 한 번에 들어가고 또 7은 또 7, 6, 3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고 4, 5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6, 7 같은 경우에는 6, 7이 이렇게 들어가고 3은 여기다 들어가고. 스플레이트리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도 많이 안 풀어가지고 이거는 스몰 같은 경우에는 4보다 작고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최종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승자 트리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게 부모로 올라가는 애예요. 그래서 19 비교해서 9가 올라가고 26 비교해서 작은 애. 그리고 패자 트리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가지고 그 작은 애 있죠. 패자를 올려줘요. 패자를 올려주는데 사실 승자가 이제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작은 값을 골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값을 골라야 되는 패자는 10이에요. 큰 값. 그리고 승자는 밖에 써주고 얘도 20이 더 작으니까 패자 안에 써주고 나머지 승자는 밖에 써줘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얘네 둘이 비교를 해서 여기 중에 더 큰 값을 올려주고 여기서 승자는 누구예요? 6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8과 17이 승자니까 얘네 중에 더 큰 값. 큰 값은 패자, 작은 값은 승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또 비교해주면은 패자는 8, 승자는 6. 그래서 승자는 최종 제일 위에 써줍니다. 이게 패자 트리예요. 네, B 플러스 트리는 분할을 해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 B 플러스 트리. 얘는 삽입을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얘는 10이 위로 올라가요. 네.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뭐 문제에 따라도 다르지만 오른쪽에 그 노드 얘가 이제 위에가 인덱스 노드고 밑에가 데이터 노드인데 인덱스를 표시할 때 데이터는 꼭 오른쪽에 붙여주는 조건이 또 왼쪽에 붙여줄 수도 물론 있겠지만 중간 위치의 값은 오른쪽 노드에 포함한다 라는 규칙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분할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 삭제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했을 때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빌려줄 수 있다 하면은 회전을 해주고 회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못 빌려오잖아요. 8 삭제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나머지 여기서 얘를 올려주고 노드를 올려주고 7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5, 7이니까 얘 왼쪽 자식으로 붙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빌려온다. 그게 이제 회전이다. 근데 정환되면 병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요 예제에서는 얘가 지워졌네요. 얘가 더 이상 빌려올 데가 없어가지고 얘는 묶어줘요. 삭제할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예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